제 이름은 한경미, 그리고 미용사입니다. 지금은 23년 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사를 5년째 준비 중인 박서영이라고 합니다. 미용사를 꿈꾸었던 적은 없고, 이제 대학교를 안 가고 나서의 그 회의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있어서 맨 처음에는 메이크업을 시작했어요. 메이크업을 시작하면서 압구정동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너무 메이크업보다 헤어 쪽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해서 미용사를 선택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주변에 미용사가 된다고 하니까 다들 반응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때도 미용을 한다는 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단 부럽다고들 많이들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하게 된 계기였어요. 처음에 제가 미용사를 꿈꾸던 건 아니었고요. 원래는 배우를 꿈꿨었는데 이제 카메라 앞이랑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떨려서 이제 배우보다는 이제 비슷한 그 직업을 찾아보다가 이제 미용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먼저 친구들 반응은 이제 제가 미용을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기 머리 공짜로 해달라, 또는 이제 결혼할 때, 졸업식 때 이런 중요한 날에 자기 메이크업이랑 머리 해달라고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었어요. 슬럼프는 어릴 때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두면서 미용을 시작하니까 그 배우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너무 늦은 시간까지, 그때는 또 배우는 과정에서 거의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한 9시 반, 10시? 그 정도에 항상 들어갔고, 그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애들 때문에 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또 내가 기술이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그 슬럼프를, 그 단계를 다 이겨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미용은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배우는 그 과정이 참 슬럼프도 오게 되고 또 좋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생 때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헤어를 처음 이제 배우는데, 처음에는 커트를 배울 때는 너무 재밌어서 그냥 학원 가는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했었는데, 파마를 연습할 때는 맨날 거의 몇 달을 똑같은 파마만 마니까 그때 조금 이걸 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때 마침 한창 이게 맞나 생각이 들 때 저희 학교 친구가 전학을 왔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미용학원을 다니게 됐었는데 가기 싫으니까 그 친구랑 같이 학원도 빠지고 놀러 다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미용을 준비할 때 하나 저에게는 돈이 많이 없었어요.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저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학원이나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서 내가 다시 이 기본 미용의 기본 바탕들을 먼저 공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요. 많이 배우지 못했던 거기에 대한 아쉬움? 그게 되게 많이 남아요. 후회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약간 지금 제 상태에서는 열심히 연습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는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큰
큰 샵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그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그 배우는 과정에서 너무나 무너져서 정말 미용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일을 하면서 그 디자이너를 통해서 무시를 당하고 제 자존감이 박탈당하고 하니까 이분한테 배울 것도 없고 나는 미용을 하기 싫다라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때 포기하려고 했던 생각이 제일 강하게 남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지만 이제 언젠가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같이 일을 할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오랜 시간을 미용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과 나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좋은 헤어스타일도 나오고 그 고객의 마음도 알게 되고 또 제가 그 마음을 알므로 인해서 좋은 서비스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과의 이런 대화나 소통이 제일 잘 됐을 때 고객이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좋은 헤어스타일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줄 수 있는 게 미용사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상분들도 많지만 그 진상분들로 인해서 또 배우는 점도 참 많았었어요. 잊혀지지 않는 진상 한 분은 이제 한 분 남자 손님 깍두기 조폭 아저씨가 왔었는데 정말 깍두기를 잘라야 되는데 제가 깍두기를 못 자르고 동그라미를 잘라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그때 아마 그 손님께서 좀 어설프게 저에게 그런 메시지가 왔다면 제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나는 이게 깍두기 머리가 안 잘려지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인턴이 아무래도 일하면서 제일 많이 뛰어다니는 이제 직급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혼나기도 하는 직급이기도 하고 저는 약간 선배님이나 선생님께 혼나서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미용을 하면서 나름 이 기술을 좋은 곳에도 참 많이 써봤어요. 외국에 나가서도 아이들 머리도 잘라줘보고 또 여기 또 장애인 애들을 방문해서도 잘라줘보고 또 술 중독자인 그런 분들 있는 곳에 가서도 머리를 잘라줘보고 이 기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나의 관점이 이 미용사라는 직업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또 만날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미용은 어디서나 봉사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참 최선의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잘 못하던 것들도 이제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점점 모양을 맞춰가는 걸 보면서 정말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저는 고객과 소통하는 또 미용사이고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미용사라고 제 자신이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미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한 80% 정도는 정말 이 미용이라는 직업은 참 좋은 직업이며 없어지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가 미용사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방송 쪽이 많이 생겼고 채널들도 많이 생겨서 이제 어떻게든 사람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용 스태프들이 이제 한 명씩은 붙어야 되니까 사회적으로는 한 80~9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 바리깡 연습을 했었어요. 그 싫어하는 아들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앉혀놓고 저 혼자 이제 그 도구를 가지고 터득을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아들 머리를 바가지를 씌워놓고 동그라미를 잘라주는 그런 저에게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 했을 때 아들이 너무 속상했는지 머리를 잘라놓고 아들이 학교를 나갈 정도로 너무 웃기게 잘라나가지고 아들이 그 머리 길 때까지 정말 잊혀지지도 않아요. 모자를 한 번도 안 벗었어요. 학원에서 이제 자격증 한참 준비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저희 학원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파마 많은 모습을 이렇게 찍어주셨었거든요. 네, 그럴 때 같이 수업을 듣던 이제 한두 살 어린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 몰래 뒤에서 막 부위를 하고 포즈를 취한 게 사진에 찍혔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을까요? 저 인피니트 좋아합니다. 혹시 저희 나이 때는 많은 것 같아요.